이제 대손 보겠습니다. 대손은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있어야 대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손을 다루는 걸 대손회계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돈을 얼마나 못 받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년에 돈 얼마 못 받지? 그냥 생각해 보는 거. 그걸 대손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 추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돈을 못 받게 되면 못 받았다고 적는 거. 그 대손 처리.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대손 추정이랑 대손 처리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거기에서 디테일을 하나 추가하면 그럼 대손 추정은 돈을 얼마나 못 받을까? 한 100만 원 못 받으려나? 이 정도 해놓는 거, 대손 추정.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한 120만 원을 못 받았다. 120만 원을 못 받았음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 대손 처리. 그리고 대손 처리를 했다는 소리는 돈을 진짜 못 받게 됐다는 소리인데 근데 갑자기 얘가 돈을 못 준다고 했다가 한 3년 뒤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갚을 수도 있죠. 그걸 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수는 대손 처리했던 거에 대한 회수를 말을 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회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손 처리 이후의 회수. 그러면 세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럼 세 개. 대손 추정, 대손 처리, 대손 처리 이후에 대한 회수.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그걸 각각 언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할까? 일단 대손 추정부터 생각해 볼게요. 대손 추정은 돈을 얼마나 못 받을지 궁금하다.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지금 해도 되고요. 이따 자기 전에 해도 되고 내일 아침에 해도 돼요. 내 맘이지 내 생각인데. 그래서 대손 추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결산 때 같이 하기로. 어차피 바쁠 때 그냥 해버리자. 12월 31일에. 그래서 시기를 두 개로 나눠볼 거예요. 대손회계라고 주제를 잡고 대손회계에 대해서 일단 두 개로 나눠봅니다. 기말에 하는 것.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손 추정입니다. 대손 추정. 아무 때나 해도 되기 때문에 기말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대손 처리는 언제 할까? 대손 처리는 상대방이 돈을 못 갚겠다고 하면 대손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럼 이 돈을 못 받는 이슈는 1년 중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기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기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죠. 그게 기중이에요. 기간 중에.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것도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돈을 못 받게 된 이후에 쟤가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도 통제를 할 수가 없네. 그럼 둘 다 기중이네요. 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두 개. 대손 처리랑 대손 처리한 이후의 회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회수는 대손 처리가 전제가 돼야만 발생하는 겁니다. 대손 처리도 안 해놓고 회수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회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손 회계하면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놓고 그리고 문제 구성을 한번 보는 거죠. 이제 6페이지의 대손이죠. 33번부터 보면 되는데 33번이 12월 31일을 써있잖아요. 12월 31일 하면 뭔가 있다. 그게 뭘까? 그러니까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석을 좀 해야겠죠. 그럼 12월 31일에 매출 채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출 채권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두 개 있죠. 네, 잔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 시점에서 각각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냐, 받으러 온이 얼마 있냐, 이거에 대해서 1%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잔액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31일에 외상 매출금이 1억 있다고 할게요. 1억. 1억은 만이 만개라서 0이 8개예요. 그 다음 받을 어음 2억 있다고 할게요. 2억.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12월 31일 현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각각 1억, 2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 정도는 못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이 말이 1%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뇌피셜. 공식은 아니에요. 못 받아봐야 알지. 근데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얼마인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각각 1%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외상 매출금이 1억이 있는 게 팩트거든요. 그럼 여기 1억에 1%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외상 매출금이 1억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를 들면 100만 원씩 100군데 판 거예요. 물건을 100만 원씩 100군데. 그럼 1억이 쌓이겠죠.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100군데 외상 주면 꼭 한 놈은 안 갚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한 1% 정도는 못 받는 거지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회계 보수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건 내 생각이죠. 그러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냥 돈을 못 받는다고 해버려요. 왜냐면 그러다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진짜 돈 못 받으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되니까. 그게 보수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또 들어보면 만약에 휴대폰 요금이 나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미리 알려주죠. 뭐 휴대폰 요금이 10만 원이라 합시다. 알려주는 거예요. 10만 원 나갈 거예요. 2주 뒤에. 그러면 그 10만 원을 미리 빼놓는 게 보수적인 거예요. 갖고 있다가 써버리면 안 되니까 미리 빼놓고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약간 그게 보수적인 겁니다. 이것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100만 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왜냐면 팩트는 1억이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10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따로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100만 원을 써버리면 안 돼요. 거짓말이 돼버려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대변으로 가려면 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없어지면서 진짜 돈을 받거나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현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영영 못 받게 됐을 때 그때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 생각 아니에요.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100만 원을 없애면 안 되지. 그러다가 100만 원 없애면 9,900이잖아요. 근데 1억 다 받으면 어쩔 거야? 붕괴가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게 차감 계정입니다. 차감 계정. 쿠션을 하나 끼는 거거든요. 진짜로 빼버리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게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 이제 충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충당은 약간 느낌이 채워놓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번 찾아볼까?
충당 뜻이 정확한 뜻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검색했어요. 어학사전에. 모자라는 것을 채워 놓는 거죠. 모자라는 것을. 그러면 이 회계에서 충당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사전적 의미 말고 의역을 해서 실질적 의미. 그럼 충당은 회계에서는 추정으로 해석해요. 추정.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친구 철수한테 돈을 빌렸어요. 금액은 지금 안 중요하고요. 돈을 빌려서 갚아야겠죠. 근데 언제 갚기로 했냐?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철수가 다른 지역 살거든요. 얘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5월 31일에 나 광주 놀러 가거든. 그때 만나서 돈 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철수가. 그러면 우리는 5월 31일까지 돈을 마련해 놓으면 돼요. 돈이 없어도 뭐 빌리든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이 좀 편한 상태예요. 돈이 언제 나갈지 아니까. 근데 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5월 중에 광주 갈 일 있는데 광주 가면 너네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그때 연락하면 돈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마음이 막 편하진 않죠? 좀 불안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는 100만 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차이 아시겠어요? 날짜를 정해놓은 거랑 안 정해놓은 거의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저 1년 뒤에 망할 거예요 이러진 않잖아요. 언제 못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놓자 이거지. 모르니까 채워놓는다고. 모르니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알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험 들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다가 100만 원 못 받으면 너무 슬프죠. 근데 미리 생각은 해놓는 거야. 100만 원 못 받아. 이러다가 못 받으면 야, 이거 그럴 줄 알았다. 마음은 아프지만 데미지가 덜 들어온다 이거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을 오른쪽에 썼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성격이 그러니까 이 대손 충당금 자체에 대해서 그 지금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두 개 있잖아요. 채권이. 대손 충당금은 채권 개수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 못 받을 것 같다. 받으러움 얼마 못 받을 것 같다. 미수금 얼마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채권마다 있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1억인데 이 중에 1%면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럼 얘는 외상 매출금 전용 대손 금액입니다. 이렇게 돼요.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그럼 성격이 뭐냐? 자산 마이너스입니다. 자산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 10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다 라는 뜻이 못 받았다랑은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외상 매출금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분은 나빠요. 100만 원 못 받는다고 난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자산의 감소가 비용 발생을 가져오거든요. 기분이 나빠. 그럼 이 비용은 뭐냐?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했다. 얘도 그러니까 가상의 자산 마이너스 가상의 비용이에요. 사실 얘는 대손 상각비예요. 대손 상각비. 대손이라는 말이 둘 다 들어가고요. 상각이라는 말은 앞으로 자주 나올 텐데 그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면 상자가 그 보상받다 할 때 느낌이거든요. 보상받는 느낌? 그 각자는 물리칠 각이에요. 해석되나요? 안 되죠. 그럼 안 하면 돼요.
그냥 대손 비용이에요. 대손 비용. 상각은 해석 안 해도 돼요. 이 개념은 감가상각비 가면 조금 더 나은데 여기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외상 매출금 중에 100만 원 정도를 못 받을 것 같다. 내 생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재무제표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재무제표 하면 되게 공식적인 서류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보면 주관이 섞여 있네. 그렇죠? 그럼 이거 악용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악용하냐?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 1억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5천만 원이 한 군데한테 준 거예요. 한 군데 A라는 애한테. 근데 얘가 누가 봐도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지금 완전 걔 폭망했어요. 폭망. 코로나 때문에 아예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어차피 못 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손충당금 5천 잡아야 된다고. 왜냐면 걔한테 못 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못 받는 거죠 사실. 그럼 자산이 5천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남들이 보기에 돈이 없어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린 거야. 5천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몰라 그냥 100만 원만 해 하면 실제 상황보다 4,900이 많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겠죠? 이런 것도 분식회계거든.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죠. 왜냐면 돈 없어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관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맹신할 게 아니라 그럼 대손충당금은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밑에 달려있는 주석도 보고 막 그래야 돼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합리적인 산정 방법인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라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그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거든요. 무조건 믿고 보는 게 아니란 거지. 이런 파트는 좀 더 꼼꼼하게 봐야겠군. 뭐 이 정도. 그건 이제 실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그냥 교육적인 측면이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못 받는다. 근데 받으러움에 대해서도 1%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대손충당금 따로 있다 그랬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하나 더 만들어요. 받을 어음 전용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특이하긴 하네요. 충당금이 따로따로 있다는 게. 그럼 얘도 비용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비용 처리는 같아요. 비용 처리는 같아요. 충당금은 따로 있고 비용 처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대손상각비 200 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쓸 필요는 없죠. 그냥 300 쓰면 되겠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변 대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한 문제를 좀 풀었는데 여기서 좀 다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금전채권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전채권이 매출채권이랑 기타 채권으로 나눠져 있다 라고 봤고요. 뭐 계속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죠. 매출채권은 영업에서 나온 거고요. 기타 채권은 비영업에서 나온 거다. 그럼 그때 매출채권은 뭐가 있냐 그러면 두 개 있죠. 두 개. 외상 매출금 하고 받을 어음 두 개 있었고 기타 채권은 뭐 미수금, 단기, 장기 대여금 뭐
봤는데, 그럼 이 금전 채권은 매출 채권, 기타 채권이 있고, 그럼 얘네들은 다 돈 받을 권리인데, 그럼 냈다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손충당금은 5개가 있을 수 있겠다. 외상매출금, 바들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근데 이걸 설정을 할 거냐 말 거냐 내 마음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이 5개 중에 나는 외상매출금 바들어음만 할래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네들은 다 자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자산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비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지금 배웠잖아요. 근데 라인이 영업과 비영업 이렇게 있죠. 비용이 3개 있거든요. 500, 800, 900. 그럼 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름이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용 체계. 비용 500 제조원가. 제조원가. 제품을 만들면서 쓴 돈. 800번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900. 영업 외 비용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 개로 나눠지네요. 그럼 한번 맞춰볼까요? 매출채권, 영업. 그럼 매출채권이란 거는 물건을 다 만들고 만들어진 물건을 외상을 주고 그걸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제조부서한테 물을 수 있을까? 제조부서는 열심히 물건을 만든 죄밖에 없거든요. 근데 돈 못 받았다고 야 너네 잘못했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매 행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조원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돈을 못 받는 거라면. 그러니까 500번은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영업사원 잘못이지. 왜냐면 영업사원이 상대 봐가면서 영업을 했어야지.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외상을 줬어야지. 그럼 외상을 주다가 돈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부서한테 책임 물면 되겠죠. 판매 중에 돈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00번. 얘가 800번이에요. 대손상각비가. 대손상각비. 그래서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돈을 못 받으면 800번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해요. 기타 채권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얘는 판관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출 채권이랑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업사원들이 매출액을 위해서 막 영업을 하잖아요. 우리 제품이 좋아요, 우리 상품이 좋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미수금은 제품, 상품 아닌 거 파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영업맨이 갤럭시를 홍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던 차 좀 사실래요? 뭐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 미수금이 찍혀 있다는 것 자체가 영업사원과 관련 없죠. 뭐 경영진이 했겠지 뭐 지들 뭐 임원들끼리 했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대여금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영업사원들이 돈 빌려주고 나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얘 둘은 영업사원 잘못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 여기서 뻥나면 돈을 못 받게 되면 900번으로 빼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영업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팔다 그랬냐 아닌 거 팔다 그랬냐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때 기타 채권을 못 받게 되면 900번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기타의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 삼각비.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대손 회계 파트는 그 그림 두 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알려드렸던 대손 회계 기말 기중, 대손 추정, 대손 처리, 회수, 그거 하나랑 이 그림 금전채권, 매출채권, 기타채권, 800번 대손상각비, 900번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러니까 그 대손 처리할 때 요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산이 줄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우리가 못 받는다고 생각한 게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초래하냐? 이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나오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죠. 비용 처리가 대손상각비. 두 개를 갖고 온 거예요. 얘가 얘를 불러오고 얘가 얘를 불러왔지. 받으러옴이 대손충당금 불러오고 얘가 대손상각비 불러왔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과 차변을 따로따로 봐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 대변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5개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비용은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최대 2개지. 오른쪽이 100개여도 비용은 2개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5개가 만약에 충당금이 깔렸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온 금액만 800번 대손상각비고 나머지 3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액은 제가 임의로 정해놨는데 약간 답이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지금 처음이라서 제가 답을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나중에 어떤 걸 배우냐면 12월 31일 문제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결산 문제인데 결산 3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냥 섞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주제별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2월 날짜 언급 없으면 12월 31일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럼 결산이 3문제인데 이제 결산은 또 2개로 나눠져요. 수동 결산이 있고 자동 결산이 있어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또 자세히 하는데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자동차도 수동 있고 자동 있잖아요. 수동은 불편하죠. 자동은 편하죠. 여기도 그래요. 수동은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수동이에요. 다. 수동. 근데 수동으로 하는데 12월 31일이라고 써있으면 수동 결산인 거지 그냥. 왜냐면 12월 31일이 아니면 결산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그건 그냥 일반적표 문제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수동 결산 문제가 일반적표랑 똑같아요. 근데 자동 결산은 편해요. 우리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 결산 항목이에요. 실제로 할 일은 없어.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보여주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직접 이렇게 써야 할 일은 없어요. 그렇다. 편하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결산만 모아서 볼 거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결산을 또 보고 싶겠죠. 따로. 물론 그걸 따로 드리겠죠. 따로 결산만 모아서 드릴 건데 근데 여기서 또 가다가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이 12월 31일 것만 표기해서 그 안에 또 수동 자동 표기해 놓으면 제일 좋긴 한데
지금은 좀 무리일 것 같긴 해요. 근데 33번은 참고로 자동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트에서 지금 이 프린트가 겁나 많잖아요. 여기서 12월 31일만 추려서 또 드려요. 그래야 보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할 차례인데 34번부터 37번까지 묶어놓을게요. 34번부터 37번까지. 34부터 37번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대본 처리. 돈을 진짜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 보면은 중구난방이겠죠.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34번 문제를 보면은 이 대손 처리를 할 때 이 대손 추정했던 붕괴가 필요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약간 제가 비유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거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손 충당금 있잖아요. 요거를 버스 카드라고 좀 생각해요. 버스 카드 잔액. 그러니까 버스를 탄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현금 내고 탄다. 두 번째는 카드 찍고 탄다. 근데 결국 카드 찍어도 그거 현금으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인 건 똑같거든요. 근데 카드가 더 싸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때 내가 대손 충당금을 충전해 놓는 거는 나는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카드를 미리 충전해 놓는 거지. 충전해 놓고 이걸로 찍어서 써야지. 이런 느낌.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럼 반대로 대손 충당금을 충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 몰라 귀찮아 하다가 카드 잔액이 없네? 현금 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충당금을 설정을 안 해놓은 사람은 충전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항상 현금 내고 타야 돼요. 그 말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외상 매출금은 진짜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충당금이 없어.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결론은 같지. 대손상각비로 대손 충당금을 충전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태워서 자산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 돈으로 현금 내고 타도 되긴 되잖아요. 편의의 문제라는 거지. 충당금을 충전해 놓고 충당금을 꺼내서 쓰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해야 돼? 아니 그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냥 충당금 안 해도 돼. 그냥 그때그때 대손상각비로 해도 돼.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불편하고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한 게 싫으니까 그냥 충전해 놓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거는 이만큼 현금이 나갔다고 생각할게요.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태워서 충당금에 밀어 넣은 상태인 거예요. 준비를 해놓는 거지 그냥 버스카드 찍으려고. 자 그리고 34번을 볼게요. 34번에 10월 31일 매출처 대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1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대손 처리네요. 이번엔 진짜 돈 못 받게 된 거거든요. 외상 매출금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대손 처리를 했다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지금 1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버스비예요. 버스 타는데 150만 원 써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 버스 카드 찍으려면 버스 카드 잔액이 많아야겠네요. 그럼 이때 대손 충당금 잔액 이렇게 써있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84,000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작년 12월 31일에 84,000원을 충전해 놓은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죠. 84,000원, 84,000원 이런 식으로 가상의 통계를 보여드려야 돼서. 그럼 우리는 현금 84,000원을 써서 대손 충당금 84,000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러 간 거지. 버스비가 150이래요. 그럼 일단 확실한 거는 외상 매출금 150을 못 받게 됐다 이거거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50만 원. 그럼 이때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는 돈을 안 주겠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손 충당금에는 거래처를 쓸 수가 없어요. 뭐 누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그냥 누군가는 안 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150을 못 받은 건 확실하죠. 누가 안 준지도 알죠. 그럼 여기 거래처를 써야겠죠. 누구한테 못 받았다. 대원 이렇게 써야겠죠. 대원. 대원한테 150을 못 받게 됐다. 자산이 진짜 줄었어요. 이건 못 받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못 받았어요죠. 150을 못 받았습니다. 자산 감소. 그럼 버스비 150을 찍어야 되는데 너 카드 얼마 있어? 그러니까 좀 84,000원 있는데요. 일단 그거 써. 그러니까 방향이 대손 삼각비를 태워서 대손 삼각비로 대손 충당금을 충전했잖아요. 이 충전한 걸 갖다 쓰는 거야. 충전해놓고 쓰고 충전해놓고 쓰고. 오른쪽이 대손 충당금이 생기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오른쪽에 생기는데 성격 자체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에 생기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충전해 놓은 걸 다 꺼내서 씁니다. 일단 쓰려고 충전해 놨으니까. 대손 충당금 84,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채권마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출근용 버스 카드고요. 받으러 오면 대손 충당금은 퇴근용 버스 카드예요. 근데 그 둘이 서로 섞어서 쓰면 안 된대. 출근용 따로 쓰고 퇴근용 따로 쓰래. 뭐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래. 아, 예 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깔아면 깔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지금 출근용 외상 매출금 전용 대손 충당금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받으러 온 대손 충당금이 막 2천만 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안 돼. 퇴근용이라. 출근용만 하래. 출근용이니까 출근할 땐 출근용만 써라 이 말이에요. 뭐 외상 매출금 걸 꺼서 써야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상 매출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전용 대손 충당금을 골라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쓰지 말고. 충전할 때도 맞춰서 했잖아요. 쓸 때도 맞춰서 써라. 이때 이 대손 충당금은 오른쪽에 자산의 마이너스였죠? 그럼 얘를 쓰면 반대로 가잖아요. 자산 플러스가 돼요. 반대라서. 요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서 그냥 반대라서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택도 없잖아요. 부족하죠? 그럼 나머지 금액 뭐 얼마 되겠죠? 금액을 찾을 필요는 없지. 컴퓨터가 찾아줄 테니까. 그러면 지금 비용이 부족한데 어떻게 비용 처리할래? 하니까 대손 삼각비. 그러니까 지금 외상 매출금 150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럼 요거는 대손 삼각비 150으로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근데 84,000원 있으니까 이거부터 쓸게요. 저 마일리지 있어요. 그럼 이걸 먼저 쓰래요. 근데 부족한 건 어쩔 거냐? 원래 대손상각비로 해야 되죠. 그럼 대손상각비로 나머지 채워라. 그러니까 카드 일단 긁어서 내고 없는 건 현금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대손상각비. 금액은 뭐 쓸 필요 없죠. 답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 답만 쓰면 안 돼요. 위에 거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같이 보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외상매출금 150, 대원한테 외상매출금 150을 못 받게 됐다예요. 진짜 자산 150이 줄었어요. 그럼 비용 150이 와야 돼요. 근데 보면 이 대손충당금은 버스카드 잔액인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버스카드 잔액은 쓰려고 채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버스카드 잔액은 스쳐가는 존재예요. 이 대손충당금 84,000원이 이거 나갔잖아요. 둘 다 날라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임시계정인 거지. 왜냐면 이거 현금 주고 타도 되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편하려고 충전했던 거는 그냥 씁니다. 그럼 이 84,000원을 충전할 때 비용을 썼었죠. 84,000원? 그럼 이때 84,000원을 미리 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 못 받았을 때 84,000원을 안 쓰는 거예요. 이미 썼잖아. 썼는데 또 쓰면 안 되죠. 그러면 84,000원 썼으니까 나머지 금액 있잖아요. 요것만 비용 처리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 합치면 150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이 지랄을 하냐? 어차피 똑같으면 그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외상매출금 150 못 받았을 때 그냥 대손상각비 15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편하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왜 이 지랄을 하냐면 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2021년 12월 31일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1년이 끝났으니까 난 내가 1년에 얼마 벌었는지 알잖아요. 연봉을 아니까. 근데 2021년에 꽤 벌었어. 평소보다. 상여금도 많이 받고.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2년은. 근데 나는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21년이 소득이 좀 괜찮았어. 근데 22년은 모르겠어. 그럼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21년 12월 31일에 돈이 좀 많이 벌었다 했잖아요. 버스 카드를 미리 충전해놔. 한 500만 원 충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돈은 21년에 썼죠. 그럼 이 충전한 걸 언제 쓰겠어요? 22년에 쓸 거 아니야. 그럼 공짜로 사는 거죠.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땡겨놓겠다 이 말이야.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의 비용을 내가 미리 해결해 줄게. 매를 미리 맞아줄게 내가. 나 지금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 맞는 거예요 그냥. 내년엔 내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맞아놓고 내년엔 꿀 빨겠다. 그러면 비용 처리를 미리 해버리잖아요. 그럼 실제로 돈을 못 받았을 때 84,000원에 대한 데미지는 없죠. 없잖아. 그럴 줄 알았어. 비용 처리를 이미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할 때 기분이 나빠버리잖아요. 84,000원 아 못 받겠네. 못 받은 것도 아니면서. 근데 이때 기분을 미리 나빠해놓고 돈을 진짜 못 받을 때는 그럴 줄 알았어. 막아줘 버리죠. 자산 나가는 걸 얘가 막아줘 버리잖아. 그럴 줄 알았어. 이미 한번 울어놨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금액이 작아서 별로 와닿지가 않을 텐데 금액이 크면 또 다를 수 있지. 비용을 쪼개놓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면 괜찮겠죠. 비용을 쪼개놓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용도예요. 그러면 지금 34번이 외상매출금인데 왜 네 문제를 넣어놨냐면
계정 과목만 체크하고 끝낼게요. 34번은 외상 매출금 대손 처리를 했고 35번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금이죠.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금. 이거 계정 과목이 받으러움이죠. 근데 혹시 제품이 아니라 비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금이다 하면 미수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까지 아셔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36번은 미수금이잖아요. 미수금. 37번은 단기 대여금이네. 그럼 네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 다 대손 처리라고 했는데 34랑 35는 매출채권이네.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합치면 매출채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36번, 37번은 기타 채권. 왜냐면 얘네들에 따라서 대손충당금 이름도 바뀌고 대손상각비 이름도 바뀌었죠. 그것 때문에 네 문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36, 37이 오답률이 좀 높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손상각비로만 보통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내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틀은 잡았어요. 33번이 대손 추정, 34번이 대손 처리니까 약간 이어지는 맥락 이걸 일단 봤고요. 내일 어제 뭐 다 하긴 했는데 내일 한 문제씩 또 자세히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